제 주변에 이 미국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테무한테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품 가방을 매는 부유층도 저가 상품을 살 때는 더 낮은 가격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테무의 지론입니다. 하지만 이 테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미국 정치권의 리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호우입니다.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던 이 달러트리가 올해 1000개의 매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이 달러트리라는 곳을 몇 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몇 번 놀다가 버릴 저가의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생활용품을 사기에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엄연히 이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동네 곳곳마다 달러트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경영 난이 심각합니다. 미국의 공급망이 아직 좀 불안해서 이 물건이 제때제때 공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중국판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등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에 이 미국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테무한테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만 키면 이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 등에서 테무의 광고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테무의 슬로건입니다. 이 테무는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에 무려 6번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슈퍼볼에서 이 30초짜리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9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테무가 쓴 광고비는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경품과 프로모션 등에도 1,500만 달러의 비용을 썼습니다. 테무는 이처럼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밑밥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점유율을 넓혀서 이 적자 구간을 버텨낸 후에 한 번에 흑자로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 테무의 미국 내 가입자는 5,100만 명으로 지난해 초에 비해서 무려 3,8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테무는 전자상거래 업체 핀더더가 2022년 7월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 같은 해 9월에 미국의 앱을 런칭하고 해외 시장 중에선 처음으로 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테무의 영업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핀더더를 알아야 합니다. 핀더더의 창업자인 황정은 이 구글 엔지니어 출신으로 말 그대로 가성비에 미친 사람입니다. 알리바바, 딩동닷컴 등 기라성 같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들과의 경쟁에서 핀더더는 무섭도록 가격에 집착했습니다.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중소규모 공급업체, 판매자들을 대거 확보해서 중간상은 아예 배제하고 바로 소비자에게 공급했습니다. 또 판매자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가 중에 저가, 초저가 쇼핑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테무는 바로 이 핀더더의 해외 버전입니다. 명품 가방을 매는 미국의 어떤 부유층도 저가 상품을 살 때는 더 낮은 가격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테무의 지론입니다. 그만큼 초저가에 자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몇 번 테무 앱에 들어가서 쇼핑을 해보면 JBL을 흉내낸 블루투스 스피커가 약 12달러 정도 하고요. 남성들의 반팔티는 대략 다 10달러 안팎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이 살인적인 물가를 생각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끌릴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자, 이제 테무를 미국 쇼핑몰의 제왕이죠. 아마존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쇼핑몰의 강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테무가 이 낮은 가격을 자랑한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압도적입니다. 아마존의 평균 배송 시간은 이틀로 미국 내 어떤 쇼핑몰도 이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엔 쿠팡이 있지만 이 미국의 넓은 대륙을 생각하면 아마존의 배송 속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반면에 이 테무의 일반 배송 시간은 6일에서 22일까지도 걸립니다. 이 미국 내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면 어떤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나 구성 또한 아마존이 아직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아마존도 이 테무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핀더더에게 위협받는 모습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때는 이 핀더더의 시가총액이 이 알리바바를 잠깐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2월에 $20 미만 의류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는데요. 미국
분석 기관들은 이것이 테무나 쉬인 같은 중국의 저가 쇼핑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테무가 미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느냐, 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른 것도 같습니다. 테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일단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이 초저가를 무기로 한 테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조짐이 지난해 연말부터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테무에서 쇼핑하는 가구 수가 줄어들고 이 향후 테무에서 구매하겠다는 구매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저가 제품 쇼핑몰이 갖고 있는 반짝 인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또 하나는 미국 정치권의 규제 리스크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요. 미국 내 지금 수많은 젊은 층들이 틱톡을 밤낮 없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공화당의 다음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 매파,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중국 매파가 완전히 주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무 역시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미국 의회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지난해 테무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으로 오염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강제 노동 지역으로 지목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테무를 통해서 미국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테무의 판매자와 공급자들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중국 업체들이고, 이들이 중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강제 노동 이슈는 언제든지 테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이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인데요. 이 테무나 쉬인 같은 중국의 저가 온라인 쇼핑몰들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800 미만의 소포가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테무의 영업 방식인 중국 직구 방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겨냥해서 최근에 이 무관세 기준을 좀 낮춰야 한다,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이 소포들의 범람을 막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중국의 초저가 쇼핑몰 테무, 미국인들을 마치 억만장자처럼 만들어주겠다는 테무. 저는 이 테무를 보고 있으면 이 미중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연상됩니다. 자, 미국 소비자를 위해서는 싼 가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국이 필요하지만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집어삼킬 것 같다면 미국은 반드시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미국과 중국은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